아 진짜 너무 무시무시했어. 너무 무시무시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드리프트를 할 때는 네. 사실 아무리 과격하게 조작해도 쉽게 스피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스피닝하지 않고. 네, 옆으로 이렇게 아주 과감한 슬라이드 앵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미끄러지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휠베이스가 일단 기니까. 그렇죠. 휠베이스도 거기서 일단 길고 안정을 다시 찾는군요. 그리고 그 앞바퀴에 상태에서. 타각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국산차 치고는. 네, 드리프트 선수들은 이제 이 타각 킷이라고 해서 네. 앞바퀴가 더 많이 돌아가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각도는 앞바퀴가 이제 완전히 엇각으로 미끄러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앞바퀴가 그립이 있으면서 계속 잡는 거 보면 타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보통 우리나라 차들 드리프트 시작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다가 풀리잖아요. 네. 처음에 좀 으이 하다가 딱 풀리고 네. 으이 하다가 딱 풀리고 이렇게 해서 드리프트를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데 얘는 드리프트를 시작한 상태로 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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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구나 드리프트 하려면. GT만 된대요. 근데 드리프트. 아, GT만요? LSD는. 예. GT의 특권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GT의 특권. 네. 그립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네. 드리프트를 하면서 갖고 놀기에 좋았다. 그리고 드리프트 하는 동안에 뒤쪽으로 이 타이어를 슬립시킬 수 있는 토크가 항상 충분하게 가요. 뭐 2단이든 3단이든 심지어 4단에서도 뒷바퀴를 미끄러진 상태로 4단 계속 드리프트가 가능하다. 네, 할 정도로 토크가 굉장히 좋아서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그 랩 타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타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한계 영역에서 진입할 때는 약간 앞쪽이 그립이 모자라고 탈출할 때는 뒤쪽이 그립이 모자라고. 약간은 그러니까 들어갈 땐 언더스티어네 하고 네. 들어갔다가 보면 갑자기 휙 돌아버리는.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에이펙스까지 말고 들어가야 될 때는 앞머리가 되게 무겁게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달래면서 잘 들어가야 되고 에이펙스 지나면 이제 다시 가속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가속을 할 때는 또 지나치게 뒷타이어가 속도가 또 너무 세구나. 네,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쓰고. 오버스티어 성향으로 바뀌니까 진입 시 언더, 탈출 때 오버. 그래서 재미는 있죠.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는. 하지만 랩 타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거는 전부 다 로스거든요. 자, 이제 스피디언 트랙으로 스팅어와 함께 랩 타임을 한번 재보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기온이 약간 더운 날씨이긴 한데요. 온도는 뭐 26도, 7도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브레이크가 좀 문제네요, 여기까지. 자, 지금 본격적으로 차를 트랙에서 몰아붙이게 되면 이 코너에 진입하는 구간에서 이 터닝 구간에서는 약간의 언더스티어로 앞쪽에 무게가 이 둘두로 타이어로는 충분히 좀 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이펙스를 통과 후에 재가속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 토크가 굉장히 큰 그 회전력이 뒷바퀴에 걸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뒤쪽에서 파워 슬라이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코너와 진입과 탈출 모두 좀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되는 그런 차예요,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차량이네요, 초를 뽑기 위해서는. 네, 한계 영역에서 이 네. 초를 당기기 위해서는 정말 미세하게 컨트롤을 부드럽게 해줘야지만 차가 계속 그 그립의 한계 안에 있고 조금만 거칠게 스티어링이 조금만 거칠거나 뭐 페달이 조금만 거칠면은 바로 이제 타이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그럼 사륜이었다면 랩타임이 더 잘 나올 수 있었겠네요. 사륜이다. 네, 그러게요. 그렇게 사륜이다. 보면 사륜이었으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토크가 한쪽 바퀴로만 다 편중되지가 않고 네 바퀴를 일단 나누니까 탈출할 때 오버스티어는 줄어들 거고요. 진입할 때 언더는 사실 사륜이냐 아니냐가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그쵸. 탈출할 때는 많이 좀 이득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탈출할 때 오버로 넘어가 버리는 그 상황을 어쨌든 막아줄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랩타임엔 사륜이네 무조건. 랩타임엔 사륜이고. 근데 어쨌든 드리프트를 나는 어쨌든 즐겨야 되겠어라고 하면 후륜이고. 기록은 그래서 기록은 지금 초반에 머리가 돌아갈 때는 잘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조금만 아주 부드럽게 열어도 바로 뒤쪽이 슬라이드하는 그 해피테일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뛰노는. 자, 돌아. 네, 앞 타이어가 둘 들어오는 너무 작아요, 이 차한테는. 진짜 차를 달래야지만 초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이네요. 덩치는 산만하게 크지만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예요. 특히 가속 페달을 조금이라도 거칠게 다루면 바로 후륜이 슬립을 합니다. 자, 돌아와. 자, 돌아.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 멋대로 다운시프트, 업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지금 매뉴얼 모드인데, 네, 트랙을 본격적으로 달리기에는 몇 가지의 또 기본 파츠에 대한 튜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브레이크 패드가 지금 거의 다 부스러져서 박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더 이상의 어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랩 어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행히 아까 우려했던 그 엔진 과열 경고는 드리프트 주행이 아닌 이상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온도를 한번 띄워볼까요? 엔진 오일 온도도 거의 지금 130도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네요. 통상적으로 지금 뭐 오일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30도면은 오일 입장에서도 약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온도입니다. 정상적인 유온의 범위는 아니고요. 브레이크가 사실 초반에 다 좀 패드가 부스러져 있는 상태였고, 네. 그 ABS가 좀 먹통이 되는 현상도 몇 번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 조금 위험했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완전히 그냥 스펀지처럼 들어가 버려서, 아, 그래요? 네, 주행하기가 사실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1번 코너랑 헤어핀에서 펜스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사실 그때 진속도가 뭐 거의 한 210km 좀 안 되는 속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동이 안 되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 직진 방향으로 뭐 엔진 브레이크로 펜스 전까지 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브레이크는 아무리 밟아도 안 서니까. 네, 그래서 안 이제 서니까. 옆으로 그냥 90도 차를 돌려서 이제 슬라이드를 시켜서 차를 세워야겠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자갈밭 앞에 가서 겨우 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브레이크를 그냥 풀로 안 쓰고 좀 BP를 당겨가지고 주행하는 걸로 한번 그 뒤로 어택을 해봤는데 2분 플랫 정도? 그렇게 하면. 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트레일 돌기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예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봐도 지금 저도 옆에서 잠깐 봤는데 이 브레이크 패드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네요. 브레이크 네, 네. 이 페달이. 그 페달이 쑥 들어가면서 약간 제동력이 살아있을 때도 있는데, 제동력이 평상시에 한 10% 정도밖에 안 드는 그런 상황도 한 두어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브렘보인데 브레이크 지금 상태를 보면 그냥 K7이나 그랜저하고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그 브레이크 디스크가 저렇게 까지는 경우는 사실 독일차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패드의 어떤 그 입자들이 예. 일정하게 이렇게 고운 상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날카로운 부분들이 좀 열 경화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패드가 그러니까 부스러졌다고 좀 전에 표현한 게 결국에는 그거군요. 그러니까 패드가 표면이 이게 일정하게 고루 네. 달아지지 않고 네. 좀 약간 깨진 부분도 있고 뭐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스크래치를 일으키니까 그만큼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사실 그 아까 ABS가 먹통이 된다라는 건 캘리퍼랑은 크게 무관한 부분이고요. ABS 모듈의 문제예요. ABS 모듈이 제동을 해줘야 되는 시점인데 바퀴가 제대로 그 지금 뮤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담력을 계속 놓고 있는 상황이 쭉 연속이 되는 거예요. 스팅어의 ABS는 바퀴가 이 노면에 정확하게 붙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연석을 타고 안쪽 바퀴가 떨어지는 땅에서 그 연석 위에서 땅 위로 이렇게 착지할 때 약간의 타이어가 땅에 지면 닿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인제 기준 1번 코너 들어갈 때처럼 앞바퀴 하중이 완전히 빠지면서 이렇게 언덕을 하나 타고 넘어가면서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 바퀴가 뜨는 구간에서 이미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그 다음에 ABS 작동이 자체가 담력 자체를 완전히 빼버리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반떼 스포츠 알티운 차량들도 일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 현상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어핀에서도 1번 코너에서도 제가 제동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깥쪽으로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ABS 관련된 알고리즘은 조금 더 뭐 스포츠 모드에서만이라도 약간 스포츠 ABS나 레이스 ABS 같은 그런 로직으로 개선을 더 해주면 이 차의 컨셉에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브레이크 입장에서는 이게 헛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야 라고서 그렇죠. 생각하고 풀어주는군요. 네. 풀어줬는데 그게 사실은 풀어주고 계속 가장 필요한 순간인데 풀어줘 버리니까 네, 풀어주고서 다시 안 잡아요. 풀어준 채로 그 최소 담력으로만 그냥 ABS가 힘을 가압을 해주는 거고. 아직은 안 됐을 거야, 안 됐을 거야, 안 됐을 네, 거야 이러면서 네. 가는데 보통 이제 레이싱 ABS는 어떻게 돼요? 레이스 ABS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슬립을 허용할 때까지 강하게 잡고 있죠. 네. 조금 미끄러졌다고 해도 조금 더 네, 잡고 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미끄러졌다 손치더라도 빨리 또 회복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얘는 그게 보통 일반 세단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렇죠. 도심용 세단이 갖고 있는 그 ABS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아반떼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연석을 받고 뛰어넘어 버리면 거기서부터 브레이크 없이 그냥 들어가야 그래서 그 되는. 헤어핀 입구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차를 정말 미사일처럼 가서 유격하는 그런 차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뒷차가 맞아요.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게 아니라 밟았는데 그냥 쭉 밀고 들어가서 그냥. 요격해 버려요. 네. 그래서 ABS가 없이 그냥 1번 코너를 그냥 꽂으실 뻔했군요.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도 정말 제동은 그냥 10% 아주 가볍게 밟은 네. 정도의 감속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펜스에 꽂으실 뻔했네요. 아찔했어요. 아, 정말 아찔했어요. 네. 야, 저거 꽂으면은 진짜 펜스 값이 얼마며 네. 모터그래프에 스팅어 하나 사주셔야 되고. 야, 이게 2호차잖아요. 국내 그러니까. 또 스팅어 폐차 2호차가 될까봐 폐차 이었죠. 지금 뭐 스팅어를 가지고 진짜 트랙 라이프를 시작하시려고 하신 분이 계시면 제 생각에는 패드하고 브레이크 액 정도 업그레이드 뭐 디스크 자체는 뭐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네. 액이 좀 이 약간 페이드를 일으키는 그 요소가 된 페달의 것 같아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가 브레이크 액도 한몫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 그건- 가지 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드는 업그레이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죠, 그죠. 브레이크 액이나 패드 같은 거. 그렇죠. 네. 패드를 가는 정도라면 뭐 누구나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순정 패드 그렇게 오래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린다면 어차피 바꾸셔야 달린다면, 되니까. 네. 이왕 바꿀 거 네. 빨리 넘어가는 게 지금 이 패드가 보면은 너무 조용해요. 조용한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소음과 진동과 이런 네. 것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진짜 그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 쓴 것 같진 않아요. 타이어는 이게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도 같아요. 서킷을 탄다면.
그렇죠. 서킷을 안 이거는- 탄다면 더 재밌고. 네, 공도용에서는 적당히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 사실 뭐 제로백 할 때도 뒤쪽에 그립이 충분하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지금 저 지포스 상으로 얼마가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순간 피크는 저도 확인을 잘 못해서. 근데 그 값을 받쳐주기에는 살짝 사이즈가 좀 모자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컴파운드라면 사이즈 좀 키우는 게 좋겠고 아니면 아예 상위 모델로 끼워주면은 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지금 PS4 타이어 자체도 뭐 나쁘진 않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서킷. 지금 네. 오늘은 서킷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킷에서 또 그것도 드리프트를 하려면 또 그것도 괜찮고, 네, 지금 딱 요거는 드리프트 세팅인 것 드리프트 같아요. 세팅, 앞뒤 네. 다 드리프트 세팅이고, AWD를 한다면 이제 드리프트 세팅이라기보단 랩타임 세팅인 것 같고, 랩타임이 잘 나올 것 같고. 뭐 한 가지 들리기는 그 AWD도 드리프트가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는데요. 된대요. 네. 그래요? 그 부분 그러니까 서킷에서 한 번, 뭐 공도에서 한 번, 뭐 드래그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영상을 나눠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리뷰가 뭐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모든 리뷰를 한 번씩 다 보시면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저희가 꾸며본 그런 리뷰를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차의 모든 것을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고요. 네, 저는 강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2분 안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자신 있으세요? 이분 안쪽이요? 예.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2분, 야, 2분은 이분 어렵다고 안쪽. 봐요. 네, 2분 어렵다고 보니까 굳이 무리하지 말고 살살 타세요. 49초. 우리 차를 아껴가면서 타주세요. 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브레이크 페달이 네. 많이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한 4랩 정도 제대로 지금 드리프트하면서 타니까 페달 감각이 많이 굴러졌거든요. 브레이크가 먹통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부 지금 위험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자, 나도 한번 밟아보자, 한번 밟아보자. 아 뭐야, 우리 차를 벌써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어떡해요. 이거 거의 강병이가 인수해야 될 각인데. 인수각 네, 국산 브랜드예요. 만냄보라고 하죠, 만냄보. 정말 다녀오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겠죠? 네. 아, 떨린다, 떨려. 어쨌든 이 차가 가벼운 차가 아니고 작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첩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이 경량 스포츠카의 느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한국형 머슬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또 그로 인한 안정감, 또 긴 휠베이스가 주는 그런 이 스테빌리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느껴지고 랩타임을 공략하는 것보다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면서 타기에 내가 진짜 그 물리적인 성능, 이 타이어의 그립 한계에서 차와 재밌게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영역에서 차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꽤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로 내가 그 누구보다 빠른 랩을 내겠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차를 가지고 뭐 M3 같은 차의 뭐 랩타임을 잡아보겠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 차로는. 지금 이 기본 스펙, 타이어 하나 바꾸지 않은 순정 스펙으로는 약간 여유 마진을 두고 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한계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주행에서는 가끔 이 시스템이 운전자를 내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리프트 스쿨 강병희 씨가 한번 해주세요. MG 드리프트 스쿨 한번 할까요?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모시고 어, 김다희 기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운전은 못하는데 드리프트를 해. 이상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밥 먹을 시간 한참 지났는데 1시인데 빨리 그 칼로리가 부족해서 지금 에너지 부족으로 지금 말이 안 나와, 말이. 다음에 네. 혹시 브레이크를 뭐 보강을 하거나 네. 아니면 타이어를 바꿔서 한번 어택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오늘 전 제대로 못 탔어요. 제대로 어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55초. 계속 도발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신비님이. 그러니까 다음번에 뭔가 미션 같은 걸 지금 주는 56초까지는 찍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56초는 이길 수 있다. 56초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브레이크랑 타이어만 바꾸면. 56초도 타이어는 사실 순정은 아니었었잖아요. 56초 달리신 분은 타이어가 순정이 아니에요. 이 타이어보다 한 등급 아니면 두 등급 정도 위의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킷을 타기 위해서는 현대차의 기본 브레이크는 잘 안 되는 거죠. 아반떼컵의 아반떼도 브레이크를 바꾸죠. 네, 패드를 교환을 합니다. 브레이크 네. 바꿔야 돼요. 이렇게만 하자고요. 타이어, 패드 이렇게만 바꾸고 다시 한번 55초 대 56초를 이기는 걸로. 네. 타이어 뭘로 바꾸지 근데? 일단 타이어 가게에 가서 상담을 좀 받아봐요. 타이어 가게 일단 가보시죠. 알겠어요. 이게 훨씬 편하네요 이게. 수월하게 교환 가능해요. 예. 힘만 빼면 빠지게끔. 그리고요. 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네, 양호하다고요? 네. 트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트랙 주행을 하고 이 정도 버텨내주면 양산 버전의 패드로서는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그러면 패드는 갈아야 돼요? 바꾸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네. 이제 뭐 과격한 주행이 없으면은 사용해도 고방합니다. 완전히 떨어져거나 뜯겨져 나가지도 않아요. 균열되더라도. 그러니까 균열이 이게 되고요? 브렘보 쪽에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아 이게 균열돼도 정상이다. 예, 완전히 이제 그 정도의 과격한 제동력이 있었는데도 네. 뜯김 현상이 없잖아요. 패드 표면 자체가. 근데 표면 페이드는 있어요. 경화된 흔적은. 인디케이터가 여기 있죠. 여기 있구나. 여기 있으니까 아직 한참 남긴 네, 했네요. 네, 네. 근데 가는 게 좋겠다고요? 크랙 큰을 봐서는 안은 내부까지는 안 먹었어요. 보시다시피 예. 표면만. 네. 그러니까 이제 표면에 경화되면서 네. 극부적으로 이제 열이 올라가니까 표면 얕은 두께만 얕은 티로만 크랙이 발생된 걸로 보여져요. 예. 사실 이건 일반적인 차들도 이런 정도의 있나요? 트랙이 일반 도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일반 도로를 탄 차는 이렇게까지. 네, 그러니까는 트랙이 보편적인 나는데. 주행을 얘기한 보편적인 주행. 예. 이제 일반 도로에서도 과격하게 주행하면 열항은 이 정도는 있죠. 여긴 왜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이거 소리 나지 말라고. 이게 브렘보 특징이 예. 요런 이게 투피 특징이 이게 피스톤 누르면서 마찰 음이 나요. 예. 그리고 이제 제동을 주면서 얘가 유격에서 앞뒤로 캘리퍼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져요. 미세하게. 예, 그러겠죠. 그러면서 예. 이제 따각따각 소리도 난다고. 소리가 나는 예. 거를 방지하는 예. 미추도 그래서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그렇죠. 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려고. 네. 이런 것까지 돼 있구나. 캘리퍼를 이렇게 열지 않아도 여기에 쏙 빠지게 돼 있네요. 지그 이용해가지고 리턴 시킨 다음에 네. 그렇게 빼내면 돼요. 요즘 차는 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요 시스템만 그렇게 돼 있죠. 요 스팅어에 들어간 것만 예, 기아차에서 예. 유일하게. 예. 이거를 유럽 걸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국내에서 판매되는지 유통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만약에 이거 갖고 서킷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는 아마 오픈마켓에서는 곧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만약에 유럽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당장 바꿀 텐데 이거 갖고 또 서킷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럼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아무래도 저기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게끔 제조된 거라 서킷용이라고 하면 메트드 애프터마켓용을 이용하시던가. 근데 아마 이게 차종 판매가 많으면 판매될 거예요. 요거는 그렇고 브레이크 액은 어떨까요? 정상이에요. 브레이크 정상이고 액은 제동력도 잘 나오고. 잘 나오고요. 그때는 이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데이토록이랑 페이드 현상 네. 두 가지가 같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안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동일한 주행 조건이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나오면. 베이퍼락이라고 하면 그 브레이크 액 중에 그 수증기 그러니까 기포 생기는 수분이 거고. 예. 기포로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브레이크 액이 끌어서 그 기포가 생긴 그 기포가 이 라인이 워낙 얇으니까 그 사이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나요? 아니 그거 저기 장비로
네. 자체 내 회전시키는 게 있어요. 이제 마스터 실린저 쪽으로 올라와. 네. 그러면 그것도 장비로 뭔가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해주시죠. 그러면. 그거는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의 소비자들 요구 사항이 제동 시 소음이 덜 나는 걸 원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봐놔요. 소비자들 취향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 부분에서 조금 유럽하고 아무래도 차이 이게 다르구나.